자, 49번 문제인데요. 청소년 취업과 진로에 관련된 대책입니다. 지금 청소년 정책, 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년간의 계획인데요. 5차 계획의 가장 중요한 5대 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 취업과 진로에 관련된 어떤 중점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더 나아가서 성인이 되면은 취업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 인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청소년을 미리 꿈과 희망, 그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경험하고 진로를 경험할 수 있게끔 진로 교육을 좀 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로 청소년 복지 정책이 계획이 수립돼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청소년 취업과 진로인데요. 이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의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워크넷을 통한 직업 정보와 직업 심리 검사 콘텐츠 제공입니다. 예, 워크넷이라고요. 구직자나 구인 활동을 하는 어떤 검색도 그곳에서 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사람도 거기다가 올릴 수 있고, 직장을 원하는 사람도 거기다 자기 소개서를 올리는 그런 형태의 국가 사이트입니다. 예, 고용부에서 이제 관할하는 사이트인데요. 대표적인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가면 각각의 직업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직업군들을 다 카테고리화 시켜서 각각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거기와 관련된 업무가 무엇인지 아니면 자격증이 무엇인지 어떤 그런 진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직업 심리 검사를 해주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워크넷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을 많이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자기 진로를 위해서 워크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장에 대한 연소 근로자 보호 조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네, 그렇죠. 특히 사업장에서 연소 근로자,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 환경에서도 보면은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업소, 특히 고용과 관련된 거죠.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가 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업장에서도 연소자 근로자의 어떠한 보호의 조항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호 조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는 대책이 청소년 취업과 진로에 관련된 대책으로서 중요한 대책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청소년 고용금지 직종에 대한 불법 근로지도. 네, 지금 청소년 금지 직종에 대해서 불법 근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 근로가 발견됐을 때 어떠한 지도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청소년 취업과 진로에 대한 관련된 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법정 근로 조건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네, 그래서 법정 근로에 대한 부분, 특히 지금 최저임금제에 관련돼서도 업주들에게 교육과 아니면 또 사회적인 인식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청소년 적성과 무관한 경제력 확보 중심의 진로를 지도한다. 네, 경제력 확보 중심,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적성과 무관한, 적성과 무관하면은 결국에는 적응하거나 그 직업을 찾은 직업에 대해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진로는 적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적성이 무엇인지 그 적성을 찾는 거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춰서 청소년 취업과 진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예문은 틀린 예문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0번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년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의 선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라는 것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구인데요. 이 기구의 선도를 받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요. 일단 수강명령, 그리고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고 보호관찰 및 관찰관의
관찰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기소유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라고 하죠. 근데 그 기소유예의 상태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의 선도를 통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이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은 주로 경미한 사건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 그리고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조건부 기소유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가출 청소년입니다. 자,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어떤 기관 시설은 바로 청소년 쉼터라고 그랬습니다. 청소년 쉼터를 여러분들이 꼭 가출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 쉼터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청소년 쉼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시설에 대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단기 시설,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일시와 단기와 중장기가 갖고 있는 기간 요거를 좀 잘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당연히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지속적인 개입이라는 것은 뭐 연속적인 개입이다. 아니면 연속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어떤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개입이다라고 정리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맞는 그런 지원 방향이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일반 청소년과 동일하게 발달권이 종주되고 강화되어야 된다. 네, 그렇죠. 가출 청소년, 요보 청소년이라고 해서 대상자라고 해서 일반 청소년과 동일하지 않는 발달권이 존중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함께 청소년 성숙의 청소년 발달의 권리가 존중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맞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서비스,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 그리고 다양성, 서비스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서비스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서비스에 대한 증가도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향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가 함께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죠. 시설과 지역사회 중심,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중심과 함께 더불어서 시설 보호도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설이 갖고 있는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청소년 쉼터가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라는 것이 시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면서 그 기간에서 결국에 자립할 수 있고 복귀할 수 있고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가 적절한 수준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지원 방향으로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답이 되겠네요.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립 능력 강화보다는 단기간 성과 위주의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자립 능력 강화보다는 단기 성과 위주의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요게 바뀌었죠. 지금은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경제적 지원보다는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예전의 방식이고 이제는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한 뭐 굳이 얘기하면은 임파워먼트 접근이죠.